누드 글쓰기 배짱이 도서관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저자가 총 5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은 사회도 하고 대답도 하고 1인 다역을 맡았고요.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강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과 사람을 좋아하는 을목 배짱이 박소영입니다. 저는 화관성의 그 힘에 조금 끝이 무뎌진 신금 이경화입니다. 저는 무토 지영이고요. 관성과 인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수란이고요. 무인성 무식성의 을목입니다. 그 선생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저희가 요번에 나온 책이 여기 있는 이 누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당의 효자 공부라고도 하는데 사주명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짜 다 까발리는 글을 쓰자 라고 해서 2011년도에 제일 처음 첫 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여기 저자쌤들도 곳곳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중년의 단짠을 맛볼 수 있는 이 누드 글쓰기고, 이번 편은 누드 글쓰기의 세 번째 편이거든요. 2025년도에 나온 세 번째 편의 주제는 배짱이 도서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읽으신 선생님들은 앞부분에 아마 배짱이 쌤이 대략적으로 써주셔서 아실 텐데, 배짱이 도서관 편? 이게 뭐지?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미난 과정이 있어서 오늘 북토크 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 배짱이 도서관을 잘 모르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배짱이 선생님이잖아요.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배짱이 도서관을 배짱이 쌤한테 듣는 건 처음인데, 배짱이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선생님. 배짱이 도서관은 경기도 광주 태촌이라는 곳에 있고요. 2013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한 서재 도서관이고, 올해로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랄라한테 넘길게요. 네, 제가 종종 이제 배짱이가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통역 역할을 그래서 또 스스로 이제 그곳을 소개하는 게 좀 쑥스럽다고 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돋보기라서 잘 안 보여. 궁금해하시는 게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하세요. 그런데 운영은 그 개미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공수쌤은 왕개미세요. 왕개미.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개미 회원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배짱이가 1회부터 배짱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4 용지에 손글씨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처음에 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제 그만뒀어야 될 때, 그때 한번 그 호를 59, 60이었나? 그때 합본호를 맞는 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그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옆에서도 그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그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때 오가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와닿는 마음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감리당과 인연이 되면서 저희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책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과 노래 연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그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음식 나눠 먹는 거를 너무나 즐기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방금 랄라쌤이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큰 개미가 곰숙씨라고 곰쌤이 어디 계시죠?
그 가장 큰 개미가 곰숙 씨이고 곰쌤이 2년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까지 글을 완수하고 책까지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 그 가미당과 인연이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기나긴 과정을 짱이쌤이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오늘 찾아보니까 그게 날짜가 10월 8일 날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와서 그로부터 딱 2년이 흘러서 이렇게 책이 나와서 이런 자리를 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 생각도 좀 했었고, 그때 고미숙 선생님 오시고, 한 달인가 있다가 그때 가실 때는 도서관에 왔다 가실 때는 여길 다시는 오지 않겠다. 오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오늘 여기 온 분이 픽업을 해오셨는데 급하게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셔가지고 고미숙 쌤이 급하게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모시고 와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여기 가미당에 계신 쌤들을 하고 급습을 하셨어요. 그 도서관 아침 9시쯤에 이제 랄라가 급하게 고미숙 쌤 왔어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막 기타 치고 놀다가 세수도 안 하고 뛰쳐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희도 개미 친구들 이렇게 한 10명 정도 같이 와서 방문을 했고 그렇게 서로 엮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통역사 쌤 추가로 할 얘기 있나요? 아니 충분히 세트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곰쌤이 제가 그때 지니TV 회의할 때였는데 너무 동화 같은 도서관을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거기 꼭 가야 돼? 이렇게 하시더니 언젠간 가겠지 했는데 한 2주 뒤인가?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갑자기 우르르 모여서 배짱이 도서관에 진짜 급습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카메라를 켜고 촬영도 하고 저희 막 맛있는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배짱이 도서관을 저는 그때 처음 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배짱이 도서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엄청 아늑하고 따뜻하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 약간 취해가지고 여기 너무 좋잖아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2년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쌤 말씀하신 대로 배짱이에서 이제 가미당으로 급습을 해가지고 우르르 와서 가미당 구경도 하고 남산 산책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짱이 도서관이 도서관 개관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에 곰쌤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랄라쌤 말씀하신 것처럼 책 모임을 계속 하다가 그게 딱 그 계기가 돼가지고 공부하는 방향으로 확 전환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공부를 해라고 곰쌤이 당연히 뭔가 그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감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이에 사주명리 공부 모임을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랑 지영 언니한테 배짱이 도서관에 강의를 나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어요. 그죠? 사주명리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가 갑자기 왜 배짱이 도서관에 가게 되었죠? 저희가 사주명리 공부를 그때 맞아요. 그때 정말 세 발의 피처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청년 고전학교라고 보경이랑 저랑 같이 공부하는 청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미션이 그 주역이나 사주명리 뭐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꽂힌 거를 하나 공부해서 렉처를 해라 이런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주명리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주명리를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렉처 준비를 했죠. 10분 하는 공부였어요. 10분. 그리고 보경이도 그때 보경이도 고른 게 사주명리였어요. 그때 딱 둘이서 사주명리를 골랐었는데 정말 그 공부 양이 미미했습니다. 10분 렉처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기본만 알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곰쌤께서 너네 그때 했잖아. 그 렉처 10분 했잖아. 할 수 있잖아 강의. 이렇게 하게 되면서 갑자기 그
배짱이 도서관에 강의를 가라. 그래서 겨울 한 2달 동안 소연이 한 명을 앉혀놓고 보경이랑 저랑 돌아가면서 여기서 열심히 강의 연습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쌤들이 오셨는데 진짜 일단 배짱이 도서관에 청년쌤들이 온 것부터가 너무 흥분했어요, 사실은. 늘 우리 또래들 보통 많이 있고 우리보다 약간 어린 그 정도. 근데 이제 청년쌤들이 오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신났고 그래서 막 또 막 뭘 해내기고 싶고 막 되게 하고 어떻게든 되게 오래 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강의를 너무 잘해줬었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했다고 그런 말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아름답다. 그게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첫 강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막 긴장하거나 떨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 사주명리 강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막상 앞에 앉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긴장을 했는데 막상 선생님들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그 눈빛으로 그때 15명 정도가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눈빛 때문에 내가 아무 소리나 해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강의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지영 언니랑 저랑 8강을 했거든요. 거의 2달을 매주 배짱이 도서관에 간 거예요. 근데 첫 강만 떨렸고 첫 강 끝나고 이제 딱 점심시간이어가지고 항상 그 루틴이 있었어요. 강의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랑 작은 주방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요. 그래야 오늘 일과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첫날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랄라쌤이 밥을 진짜 맛있게 하세요. 그래서 종류도 막 비빔밥도 막 다 부어가지고 해먹고 무슨 별의별 걸 다 먹었는데 감바스도 있고 막 그 양식 중식 가리지 않고 막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2번째 2주차부터 갈 때는 강의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지영 언니랑 가는 길에 오늘은 뭐 나올 거 같니? 오늘은 뭐 먹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갔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먹는 사실을 곰쌤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사실은 기초 강의를 저희가 한 거였거든요. 저희는 기초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 쉬고 바로 배짱이 도서관 선생님들이랑 심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심화 단계가 여기서는 이제 누드 글쓰기, 글을 쓰는 과정이어서 그때도 그냥 했던 선생님들이 크게 일정 없으신 분들이 다 오셨고 저희가 이제 심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발 중년 선생님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주란쌤이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지, 너는 없었으니까. 저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곰쌤이 불렀어. 너 배짱이 도서관 갈래? 근데 그때 처음에 급습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거길 갈 건데 얘기를 안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진짜 급습을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거기는 잠그지도 않을 거야. 맞아. 그리고 없으면 기다리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었어. 그럼 못 간 거야, 나는. 그래서 배짱이 도서관 갈래? 그래서 저 가고 싶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먼 거야. 근데 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동화 같은 도서관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우리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살래? 이러면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 작은 책방 같은 거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때 꿈꿔봤던 것의 한 100배 정도 되게 예쁜 곳이에요. 예쁘기만 한 건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이 만들어낸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서 오고 가는 길 자체가 되게 좋았었어요. 저도 강의는 별로 안중에 없었고 배짱이 간다 그거. 그리고 가서 만나는 선생님들도 이제 이 친구들이 벌써 다 이렇게 친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얹혀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
보경이 칫솔을 주더라고요. 흘리고 온 거야, 칫솔을. 먹고 그러니까 칫솔을 늘 들고 다녔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곳인 거예요. 공부도 하지만 되게 정말 이렇게 아주 그 친한 관계가 이미 돼 있었는데 저는 늦게 갔으니까 약간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웬걸 그 자리에서 똑같이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은 정도로.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실 웃긴 에피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란쌤이 갑자기 강의 첫 강 오셨는데 강의하다가 주란쌤 폰으로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강의하다가 이거는 중요한 전화라서 정말 받아야 된다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고 전화를 가서 받으셨어요. 그러고는 여보세요? 누구? 아니에요 하면서 끊고 오셨는데 옆에 계신 랄라쌤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제 아들한테 전화가 이제 제 폰으로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중요한 전화라고 그래서 이걸 들고 가시고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소가 저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점심을 먹는 그 주방에 문이 있거든요. 미닫이 문이 이렇게 드르륵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는 예, 여보세요? 이러니까 저희한테는 이 뒷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저희 아들과 굉장히 꽤 통화를 길게 하셨죠.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주란쌤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랄라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는 거야 하고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주란쌤과. 그래서 저랑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 저랑 재영 언니가 뒤에 앉아있다가 우리도 너무 근엄하지 않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 생각을 그때 둘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러고는 배짱이 선생님들이 거기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진지하게 글을 되게 열심히 쓰셨어요. 그래서 특히 랄라쌤이랑 짱이쌤은 당연하고 두 분은 시험 쳐도 무조건 100점이었고 매주 저희가 시험을 쳤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배짱이 마을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들 다 자기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나누면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합평까지도 너무 재밌고 좀 뜻깊게 끝나가지고 저랑 지영 언니한테는 그게 처음으로 사주명리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랑 글을 쓰고 나누는 장이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게 끝났다 해야 되나? 되게 선생님들이랑 관계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힘들면은 막 깨봉이 앉아있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배짱이 도서관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관계도 너무 가까워지고 그게 저한테 되게 좋아서 다음 강의를 갈 때도 그게 이렇게 그냥 흔쾌히 갈 수 있는 동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무수한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 심화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는 다시 또 이제 누드글쓰기 써야지 이렇게 된 건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왜냐면 이제 사실은 배짱이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같이 사람들이랑 글을 쓰는 거랑 책을 출판하는 거를 중심에 두고 누드글쓰기는 그리고 진짜 다 까발려야 돼서 사실은 글 쓰는 과정에서 이게 공개하는 게 너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왜 그거를 흔쾌히 받아가지고 써보지 이렇게 마음을 낸 건지 사실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묻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묻기에 너무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를 빌어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일단은 가미당과 고미숙 선생님과 그러면서 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나. 그냥 좋은 거니까 저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거겠지. 그리고 책이라는 어떤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뭐 다 까발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는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시니까 좋은 거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만났던 선생님들이랑 더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과정에서 또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저는
그냥 그 심화 과정에서 3페이지를 쓸 때 혹시 책을 읽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을 봐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걸 사실은 보경쌤이 그걸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막 몸이 변화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써보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잠잘 때 심장이 좀 무겁고 이상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졌었어요. 어떤 날에는 나 이러다 심장이 멎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심했어서 좀 불안불안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저는 아직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전혀 안 됐고 그냥 해야지 하면서 꺼내는 중이었는데 이미 보니까 이제 일단 감정이 먼저 갔겠죠. 감정이 먼저 그때로 돌아갔고 그리고 몸이 같이 바로 진짜 빠른 속도로 그때로 돌아간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입안이 막 까실까실거리기 시작하더니 미각을 잃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빨리 데리고 갔죠. 저를 한의원으로 막 데리고 그게 이제 계속 그 3페이지를 쓰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데리고 가서 심장에 열을 내리는 약을 먹고 뭔가 처방을 해줬고요. 그거를 먹으면서 좀 다 쓸 때까지도 미각이 안 돌아왔었어요. 근데 저한테 미각은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없었어요. 정말 그거를 탐닉이라고 하면 혼날 텐데 그걸 너무 행복해 했거든요. 그 계절마다 바뀌는 음식들 이런 걸 맛보는 거를. 그래서 되게 무섭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3페이지를 끝내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생각하는데 전혀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이상하다. 이제 저도 알 수 없는데 힘이 생겼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써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배짱이랑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고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글은 한 번도 안 써봤어서 근데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그래서 또 이게 좋은 길이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지영쌤이랑 주란쌤은 누드글쓰기 쓴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우리 클래스에서 같이 선생님들처럼 3쪽씩 4쪽씩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책으로까지는 안 썼었고 이건 분량이 좀 다르니까 근데 공쌤이 너 안 썼지? 이번에 같이 써. 그래서 이러면서 거기서 아니라고 말을 못한 죄로. 근데 저도 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면 같이 이렇게 쭉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누드글쓰기 과정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보경이가 처음에 진행할 때 느꼈던 것처럼 매번 그렇게 다 좋았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힘이 있다고? 놀랍다. 안 그랬으면 명리 공부에 그냥 좀 진작 시들해졌을 것 같은데 누드글쓰기를 할 때마다 너무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랄라쌤 느낀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 공부를 계속 같이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쓰게 됐잖아. 내가 이제 붙잡고 좀 더 이렇게 파야됐었잖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어쨌든 진행을 했던 팀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자의식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번에 하면서 보게 된 게 있어가지고 좋았고 또 하나는 진행을 계속 할 때 사실 좀 부러운 게 있거든요. 파티는 열어도 진행자는 사실 같이 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러웠거든. 그래서 그 부러움이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겠다 하고 이 과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책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가 쓴 게 어떻게 책으로 나와? 우리끼리 재밌게 읽고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썼어요. 왜냐면 이게 책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글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좀 되게 비장해지고 뭔가를 써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잘 안 써졌는데 아이고 책으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내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되게 가볍게 썼는데 써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저도 그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그리고 그 말을 할 장이 필요하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그냥 제 개인 그냥 어떤 사담인데 이거랑 별개로 제가 2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거기 그 사진을 찍거든요. 웨딩 사진을 찍을 때 찍기 전에 화장을 엄청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화장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제 화장을 막 해주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화장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새벽 6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일찍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사진을 찍는 그런 과정인데 메이크업만 새벽 6시에 계속 막 해주시는데 저 선생님은 어쩌다가 저렇게 새벽 6시에 이렇게 화장을 해주는 직업을 갖게 됐을까가 너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의 대답이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분이 꽤 유명한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부차적인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과 더불어 이 배짱이 도서관 갔을 때도 선생님들이 저는 튜터로 참여를 했고 같이 공부를 했던 선생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선생님들 자기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셨구나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구가 사주명리가 엄청 강력하구나, 내 삶을 풀어낼 수 있는 도구로서 명리가 되게 강력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느껴서 저도 쓰면서 내가 내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었구나, 이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구나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네요. 저도 좋았습니다.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일단 사주명리 공부를 하면 자기 해석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거를 냅다 그냥 쓰려면 아시잖아요. 글 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장이 만들어지면 그냥 그 장의 기운에 휩쓸려서 확 가게 되는데 또 되게 운이 좋게도 그런 장이 만들어졌고 저희 다 공부도 했고 쓰지 뭐 이런 마음으로 되게 재밌게 썼고, 그 누드글 쓰기를 쓰자라고 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도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주범이 짱이쌤이었는데 이야기해 주시죠, 선생님. 그건 좀 괜찮을까? 아니 주란쌤이 제가 이름을 잘 짓는다고 카톡방에 이름을 만들고 방을 이렇게 초대를 해라. 그 특명을 내주셔가지고, 그러면 누드 베프로 해서 방을 만들고, 초대를 하면서 제가 첫 마디를 써야 되니까, 광장에서 팬티 벗으실 분들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열차게 막 이모티콘 막 올라왔는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거기서 우리 책 모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보경쌤이 너무 막 짱이쌤 큰일 났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주란쌤 번호가 제가 끝에를 잘못 저장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랄라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빨리 전화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바쁘다고 하는데 빨리 카톡방에서 나가! 이래가지고 서둘러서 다 나오고 그분만 남게 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도대체 이 방에 뭘로 생각하셨을까. 그런 첫 일화가 시작한 첫 일화가 그거라서 참 그랬습니다. 맞아요. 막 신나게 카톡을 보내고
팬티 바람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상한 이모티콘을 갖고 계시거든요, 짱이쌤이. 그걸 막 연달아서 보내서 선생님 되게 신나셨네 했는데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봤는데 주란쌤이었고 이상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요. 짱이쌤의 이모티콘은 살짝 음흉한 그런 내시들이 나오는 그런 제가 이모티콘 따로 구입했습니다. 아, 맞아. 저희 이제 글 쓰니까 힘 응원 메시지 주기적으로 보내시려고 따로 이모티콘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무탈하게 글을 진짜 정말 글쎄 중간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2달에 한 번 만나고 또 도담쌤도 따로 저희 모아가지고 이야기도 또 나눠주시고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게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쓰고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 읽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특색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여기 누드글쓰기 편 같은 경우는 과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희진쌤은 관성 과다, 비겁 과다, 뭐 보키씨 식상 과다, 뭐 이렇게 해서 썼고 저희는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쭉 쓰자라고 했는데 각자의 과제가 있고 또 되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 재성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각자 재성을 어떻게 썼는지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그건 좀 접어두고 한 명 한 명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하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특징을 잠깐 추려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이제 배짱이 선생님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배짱이 선생님은 을해일주 을목이에요. 그래서 타고 가는 걸 굉장히 잘하신다 이런 에피소드로 시작하고 헤비메탈에 미쳐 있었고 그 다음에 짱이쌤이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1급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성 최초. 최초는 아니고 네 번째. 네 번째라고 합니다. 최연소인가요? 최연소 조율자였고, 그 다음에 백화점 근무하시다가 피아노 조율학원 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남편의 가족분들이 다 운동권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는 게 남편의 누나와 친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이 살고 있는 공간이 태촌이어서 태촌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도서관을 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짱이쌤 거를 읽으면서 제가 왜냐면 배짱이 도서관의 개미 회원이 되면 아까 랄라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매달 손편지가 와요. 그래서 저희는 슈퍼개미 곰쌤이 계셔가지고 깨봉으로 편지가 오거든요. 제가 몰래 슬쩍슬쩍 읽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썼을까? 그렇게 했는데 짱이쌤이 그때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곰쌤이 배짱이 도서관에 왔는데 저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와, 자유인이다 이거를 느꼈다고 쓴 게 있었거든요. 짱이쌤 스토리를 읽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자유를 찾는 한 사람의 여정을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읊은 과정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자유인으로 살까? 짱이쌤한테 자유인은 배짱인 것 같아요. 배짱으로 산다. 딱 이렇게 정의를 해서 제목도 배짱으로 산다라고 쓰셨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자유인이 되는데 걸림이 되는 걸 써야 되잖아요. 누드 글쓰기 쓰면. 그랬을 때 저희가 글 쓸 때 선생님의 가장 중심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관계였어요. 관계. 그러니까 배짱이에 사람이 오면 전폭적으로 껴안아서 MBTI 검사하면 감정이 90% 맞죠, 쌤? 90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감정 소모를 많이 해서 그게 되게 과제였고, 그거를 중심에 두고 저희가 글을 썼거든요. 각자 과제를 중심에 두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과정? 쓰고 나서 그게 어떻게 좀 변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선생님. 그때 고미숙 선생님 강의 때 제가 강의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 제일 앞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약간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기운이었어요. 선생님한테 느껴지는 생생한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책에도 쓰긴 했는데 그걸 이게 뭘까 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그게 약간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제가 도서관 10년이 돼서 10주년 사진전을 열고 그 즈음이었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돌아보진 않고 도서관을 하면서 진짜 그날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봤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모든 뭐 사진이 붙어 있으면 100장이 붙어 있으면 이 100장의 기억, 100장에 다녀간 사람들 그걸 제가 다 모든 순간을 다 알고 있고 다 안고 있구나라는 걸 그 사진을 보면서 알았고 늘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잘 지내나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그곳에 있으면서 한 자리에 있으니까 도서관은 계속 사람들이 떠나가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흘려보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 안고 있었다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느껴졌던 어떤 그런 끄달리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올 법한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가 을목이고 을목에도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변방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치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을목의 기질을 갖고 있고 양쪽으로 병화가 있어서 되게 속도가 빠른데 그게 좀 주로 저는 감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 특히 사람. 그리고 을해 일주니까 아래 해수가 깔려 있는데 그 물의 어떤 스며드는 습성?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썼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떻게 감정을 쓰고 있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볼 그게 없었는데 이걸 계기로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게 글을 쓰려고 하니까 훨씬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감정을 쓰고 사람을 만났겠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해석할 수 있었고 그러면 분명한 건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게 뚜렷하게 저는 이제 자연의 어떤 리듬과 어떤 조화 이런 거에 맞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방향을 뚜렷하게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감정도 그렇게 가야겠구나. 근데 그 책에도 썼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고 삶의 어떤 관계 맺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이었지. 죽음을 어떻게 관계에서도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절 인연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라는 것을 책을 쓰면서 깨달았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겠다. 자연이 이렇게 힘들어서 막 생성하고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남과 이별, 뭐 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 그런 거를 스스로 더 보게 되고 현장에서도 그걸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나니까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제가 어떤 기운이 또 올라오고 있구나.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말이 나가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것도 있어서 옛날에는 10번이면 10번 다 이렇게 감정이 가는 대로 했으면 지금은 한 5번 정도로 줄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5번도 그 순간에 제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났을 때 제가 기분이 어떤지, 안 하고 났을 때 기분은 어떤지,
이런 거를 지금 좀 경험을 다시 해보고 있는데 방향이 뚜렷하다 보면 또 제가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또 새로운 방향의 어떤 길을 제 안에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네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왜냐면 짱이쌤한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의보감 공부를 하고 계세요. 배짱이 도서관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데 사주 공부 왜 시작한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뭐 하라고 하니까 또 좋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지 이런 대답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선생님이 갖고 계신 어떤 고민과 곰쌤이랑 만났을 때 느꼈던 어떤 마음과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짱이쌤과 항상 같이 다니는 그 배짱이 도서관의 죽순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죽순이이기도 하고, 선생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랄라인데, 별명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얼음공주. 그러니까 신미일주입니다. 신금이에요. 보석인 거죠. 그리고 본명이 이경화여가지고, 동맥경화증, 뭐 이런 것도. 근데 이제 그 경화쌤은 아까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미 심화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몸에서 드러나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한의원 다니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저희는 모두가 식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녀가 4명이고요. 그리고 랄라 설비라고 불립니다. 못 고치는 게 없고, 그리고 그 빵집도 하셨어요. 배짱이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빵도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역마도 있으십니다. 이사를 32번 하셨어요. 진짜 다이나믹한 거죠. 그 32번 하셨고 결혼과 이혼의 경력까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가장 중요했던 과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식상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실제 사주를 보면 관성이거든요. 선생님한테 관성은 화기운으로 있어요. 그래서 화기가 어릴 때 대운으로도 화기가 엄청 들어왔고 그 선생님 밑에도 합이 돼가지고 싹 다 화기인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기로 드러나는 증상과 이 도대체 이 손재주, 식상의 기운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야 되지? 이게 모두가 매시간 머리를 싸맸던 것 같은데 풀렸어요, 선생님. 그죠? 네. 맞아요. 그 어떻게 풀렸는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일단 정말 신기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거를 배짱이 도서관에서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이 친구가 빈틈을 진짜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또 더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그거를 막 즐겁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도 몰랐던 어떤 저의 재주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막 이러면서 네, 하게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식복도 많았고 그리고 아이도 말했지만 4명을 낳았고 여러 가지로 나는 식상이 정말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근데 없는 거예요.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거는 뚜렷한 거는 그 예전에 한번 그 아까 곰쌤이 이제 냉면 사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조금 이제 얘기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곰쌤이 먹튀했네 그러셨어요. 먹튀였다고 애들을 낳고 이제 그 아이들을 제가 다 키우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을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늘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생각에 빠지다 보면 스스로를 좀 가련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날들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먹튀했다니 되게 통쾌했어요. 진짜 그날 돌아가는 내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내가 먹고쳤어. 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근데 그냥 그때는 그 기쁜 마음 그냥 통쾌한 마음 뿐이었고 풀어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막 어떻게 하지 막 고심하고 할 때쯤에 항해승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성의 극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식상을 낳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식상은 또 관성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극하는 아이들을 낳았다. 이런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인생, 그러니까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어떤 괴로움들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나랑 딱 맞다. 그래서 정말 틀린 데가 없이 딱딱딱 들어맞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쓰고 나서 북주령 쌤한테 이제 글을 보내잖아요. 근데 북주령 쌤이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남편분의 사주를 한번 같이 보면 어떻겠냐 그러셔서 그 남편의 사주를 저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막 그거 보면서 막 풀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관성이 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관성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나는 수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식상이 전혀 없고 지장간에도 없는데 뭐 4개라서 4명의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남편 여기 낳은 거네? 근데 진짜 먹튀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식상으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관성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자꾸 안 해야지 하는데 자꾸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를 나는 식상으로 키우고 싶다.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지만 전 관성으로 키우고 있다라는 솔직하게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책임감 이런 걸로 아이들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해 줄 때 제가 약간 기쁘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육아도 그렇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만들진 않아요. 제가 그냥 너무 만들고 싶다. 이거 막 이 재료 있는데 너무 만들고 싶다. 이렇게는 잘 안 만들게 되고 이걸 누가 먹을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내가 빗자루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빗자루를 그냥 만들진 않아요. 반드시 누가 받을 사람이 있을 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식상이 아니었고 사실은 다 관성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화쌤 보면서 그러니까 식상은 말하고 먹고 막 이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위치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구나 이거를 확 그때 몸으로 좀 알게 되는 계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그 지영쌤이죠. 아기 장군 김지영 씨인데요. 굉장히 해맑고 그리고 사주로 보면 무토입니다. 무진에 토가 많아요. 비겁 과다에 그다음에 재성도 많은데 지영 언니의 특징은 없는 데 있죠. 많은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인성과 무관성이고 거기다가 이제 되게 해맑고 웃음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공부방에 있으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지영 언니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고 다녀? 이 얘기를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진짜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막 웃고 다니는데 책에 보시면 언니 어릴 때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불우한 환경 막 이런 걸로 코드를 잡고 막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문제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친구들이랑 해맑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또 언니의 특징이 친구도 많고 이직을 7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자라는 얘기죠. 포장을 내가 굉장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직을 7번 하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부녀의 잉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언니의 그때 글 쓸 때 과제가 제가 몇 번 운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무관의 무인성이고 재성과 식상이 있는데 자꾸 지영 언니가 어떤 걸 그때 원하고 있었냐면 재능, 기술, 먹고 살 기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곰쌤이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런 걸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재능 너무 탐나? 이런 게 있었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있는 저런 재능을 못 가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감도 있는 찰나에 요 누드글쓰기를 써서 근데 마침 가미당에 왔잖아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오행이 다 순환돼서 돌아가지만
저한테도 그렇고 인성과 관성을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막 놀면서 공부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지영 언니한테는 없는 게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공간에 있어서 글을 쓰면서 뭔가 가미당이 아니면 생활하면서, 왜냐면 저희는 사실은 사주 공부를 하고 글을 쓰게 된 것까지가 가미당에 왔을 때부터 사주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됐는지, 그 재능에 대한, 기술에 대한 나의 집착. 그걸로 글을 처음에 좀 썼던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왜냐면 공부를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워낙 책을 놓고 산 지 오래였고, 책을 거의 안 읽는 청년이었고, 글은 더더욱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그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단 왜 이렇게 안 써지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책 읽는데 오래 걸리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이게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비교되는 마음에 더 이게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재능이 일단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나 보다. 이걸로 이제 확 점프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게, 물론 명의로 그때 썼던 건 아니지만 그때 글을 썼을 때는 내가 공부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재능은 없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재능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도 이 선생님들의 이 편집된 글은 처음 읽는 거였거든요. 책이 나왔을 때. 근데 거기서 짱이쌤 파트를 읽는데, 짱이쌤이 그 조율사로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친절 교육 때문에 그 고객한테 매뉴얼대로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따분했다, 이렇게 쓰신 글이 있는데, 저는 제가 20대부터 거의 30대까지 회사에서 있을 때 다 서비스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게 가장 저한테 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웃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편안하고, 그걸 저는 재능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짱이쌤 글을 읽고서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었구나. 그래서 재능을 하나 챙겼다. 알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탁월한 재능입니다. 저도 가미당에 가끔 강학원에 이제 사람들 올 때 지영 언니 어디 갔지? 지영 언니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결이 됐군요. 그 다음에 주란쌤입니다. 그 주란쌤은 을류고요. 주란쌤 표현에 의하면 팔을 품은 풀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진짜 재밌었던 게, 어릴 때 운명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별자리로 전화요금 14만 원이 나온 경력이 있으시고요. 그러고 그 별명이 푸른 죽창입니다. 대학 때 푸른 죽창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의외인데? 약간 이런 생각. 농담이에요, 선생님. 그러고는 이제 국악 동아리에 미쳐 있었다, 이걸로 또 한 20대를 장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광명 YMCA에서 생협 활동도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를 만나고 가미당에 와서 지금까지 몇 년 되셨죠, 선생님? 10여 년. 10여 년 동안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잘 활용해서 쓸지를 주란쌤이 되게 잘 보여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주란쌤이 이미 금기운이 많은데, 지금 대운도 금 덩어리, 앞으로 올 대운도 금 덩어리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데 대운으로 많은 게 오면 으악! 막 이렇게 하게 나름인데, 엄청 흔쾌하게 받아들였고 해석을 기깔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화두였구나라는 거를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낙서할 때는 부담 없이 낙서하다가 그걸 다시 이제 볼펜 같은 걸로 쓸 때는 다시 망설이게 되잖아요. 이번이 저한테는 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건 아닌데, 저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비겁이 꽤 있어요. 을목인데 옆에 간목이 2개가 있으니까. 근데 밑에가 다 금바닥이거든요. 이 글씬 강한 것도 아니고 관성이 세면 사실은 이제 타격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관성 세신 분들은 다 그 고충을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금관성의 살기를 이제 품은 채 살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쓸 건지가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의 반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사실 저는 명리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진짜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아주 참 사람이 우전하고 유연하고 성숙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주 봤더니 너무 애가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운을 보고 나니까 대운덕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 그런 줄 알았더니 시절을 잘 타고 태어나서 필요한 게 계속 들어와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렇지 못했지만 덕분에 그래서 내가 무난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의 힘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 오만함을 상당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나저나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금과다인데 금을 이제 이렇게 때려 맞는 시기에 곧 접어들 거라는 거를 명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게 제가 그 금대운이 시작된 지 한 6, 7년 됐거든요. 벌써 시작될 때 초계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불교가 이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지만 부처님은 굉장히 그 분석 비판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칼 같은 분인 거예요. 그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걸 초기 불경을 정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그거를 한 6, 7년간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을목 자비롭잖아요. 우리가 참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막 100장의 사진에 그 사람들이 다 가슴을 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되게 따뜻하고 싶은데 내가 끝까지 따뜻하지 못하는 거를 스스로 알잖아요. 그럴 때 되게 괴로웠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불교를 공부하고서 지혜 없이 자비가 불가능한 거였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잘 봐야 돼. 이거를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쓰면서 나의 금은 그 불교 공부였구나. 그거를 본 거죠.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쓰면서 그걸 처음 알고 너무 소름.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다음 때운 아직도 이번 때운 몇 년 남았고 또 10년 또 저는 금바닥이에요. 그거 끝나면 이제 화야. 식상에 화식상 아싸. 하지만 어쨌든 10몇 년 남은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할 때로구나. 그렇게 좋게 해석한 게 맞고 현실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금에 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장 올여름에 설악산에 놀러 갔다가 팔목이 똑 부러져가지고 지금 여기다 금속 판 됐거든요. 금속 나사받고 그런 일들이 닥치는 것도 금의 영향이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그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길 가다가 팔 부러진 애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서 봤는데 걔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저것 때문에 고통받았을 어떤 그 구체적인 게 제가 딱 알겠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냥 뻘로 봤을 때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그 아이의 어떤 그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모든 게 정말 공부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금 해석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은 선생님뿐만 아니고 다 같이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냥 습관의 산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걸 하면서 더 알게 됐고 제가 10번을 하다가 지금 5번 정도로 줄었다고 했지만 처음 안 했을 때 계속 하던 대로 딱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그 순간 알아차리고 안 했을 때의 그게 좋았어요. 그 순간이. 그래서 한 번의 어떤 경험을 그때 막 이 친구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내 이렇게 안 해봤는데 안 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 이게 관성의 힘이 이만큼 세구나라는 걸 알았고
근데 나 이거를 좀 잘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게 곰쌤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기운, 생생한 기운이 너무 좋았다 했는데 그게 저는 생명력으로 느껴졌거든요.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다는 게 뭐지? 생명은 뭐지? 어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려고, 말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감정이 나가려고 할 때 그게 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야 돼라기보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나구나. 그리고 다만 좀 조화나 균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첫 번에 그 안 해봤을 때 습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뭐 책이 나온 소감 아니면 누드글 쓰기를 쓰려는 사람들한테 뭐 당부하는 말 뭐 뭐든 좋아서 한마디씩 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사주 공부하고 제가 감리당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사실 사주명리였거든요.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걸 해석하면서 또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어떻게 흘러가도 삶은 선물이겠구나. 관계든 뭐 제가 어떤 인류의 세계 평화 약간 이런 이상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고 관계가 끝나고 뭐 누군가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도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 커다란 전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게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게 되고 이렇게 이 자리를 또 이렇게 하게 된 모든 과정에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이제 제가 저는 굉장히 감정형이고, 그리고 정말 직관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좋겠는데, 그럼 그걸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헤매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정말 이렇게 막 헤매는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유용한, 정말 평생 쓸 수 있는 커다란 아주 훌륭한 도구를 만났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보경이처럼 저도 이 명리를 이제 확 내 삶의 든든한 도구로서 받아들였을 때 MBTI보다 훨씬 재밌는데 이거를 정말 많은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전 또 무토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서 와 이거 해외에서 알면 이거 대박 난다. 보경이 지영이는 사실 우리랑 정말 한지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었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